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막상 방에 도착하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죠? 특히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고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건망증과 치매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기억을 처리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걸 이해하면 왜 건망증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의 RAM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집중하거나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면서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고 아이가 뭘 찾는다고 말하는 걸 듣는 것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도 이 작업 기억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 기억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대략 5개에서 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10억 1234만 5678이라는 번호를 처음 들으면 기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기존 정보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는 장보기 목록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기 전에 우유, 달걀, 빵, 양파, 감자, 당근, 고기 이렇게 78가지를 외우고 갔는데 마트에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뭘 사려고 했는지 절반 정도는 까먹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작업 기억 능력은 25세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뇌세포의 연결이 점점 느려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시력이나 청력이 나이 들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정상적인 건망증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제가 침실에서 주말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빨래 돌리는 날이구나. 내일 입을 옷도 입고 해서 세탁기를 돌려야겠다. 이 순간 저는 빨래하기라는 정보를 작업 기억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로 향했어요. 이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진이는 제 대학 동창인데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래? 직장 옮겼어? 진짜? 축하해. 어디로 옮겼는데? 강남? 대박, 정말 좋겠다. 언제부터 출근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럼 이번 주말에 축하 모임 해야겠네. 여기서 잠깐 수진이가 그냥 축하한다고만 했다면 저는 여전히 빨래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어때? 시간 있어? 홍대 그 파스타집 알지? 분위기 좋은 곳 있잖아. 거기서 저녁 먹을까? 몇 시에 만날까? 6시? 좋아. 민지도 부를까? 맞아. 민지 요즘 연애한다던데 남자친구도 데려와? 좋은 생각이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이쯤 되면 제 작업 기억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 직장 강남 다음 주 월요일 출근, 토요일 모임, 홍대 파스타집, 저녁 6시 민지 부르기 남자친구까지. 벌써 78개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참, 내가 새로 산 립스틱 가져갈게. 내가 그 색깔 좋아할 것 같아. 무슨 색이냐고? 코랄 핑크인데 정말 예뻐. 요즘 이 색이 대세라던데. 그리고 지난번에 찍은 제주도 사진들도 출력해서 가져갈게. 우리 셋이 해변에서 찍은 거 있잖아. 석양 배경으로 찍은 거 정말 잘 나왔어. 알겠어. 토요일 6시에 보자. 기대된다. 사랑해. 안녕. 전화를 끊고 나서 복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하려고 나왔더라?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댓글로 완전 내 이야기라고 써주세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작업 기억에 저장했던 빨래하기라는 정보가 수진이와의 대화 내용으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수진이가 그냥 안녕, 잘 지내? 새 직장 잘 다니고 있어. 조만간 보자 하고 끊었다면 빨래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제 작업 기억의 용량을 완전히 초과한 거죠. 그럼 25세였을 때의 저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25세였을 때는 세탁실을 둘러보기만 해도 세탁기가 눈에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는 세탁실에서 한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빨래 돌리기, 빨래 널기, 가끔 세탁기 청소하기 정도였으니까. 세탁기라는 시각적 단서만 봐도 빨래하러 왔구나라고 쉽게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55세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세탁실에서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빨래도 수천 번 해봤고, 온갖 종류의 세제도 써봤고, 건조대도 수없이 치워봤고, 다림질도 했고, 세탁기 청소도 했고, 배수구 청소도 했고, 벌레 나올 때 잡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세탁기를 봐도 그게 지금 제가 찾던 단서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세탁기를 보면서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더 강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에피소드 기억 단서예요. 에피소드 기억이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말이죠. 침대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고 정신적으로도 같은 상태가 되면 다양한 단서들이 작용합니다. 시각적 단서로는 TV 화면, 침대, 베개 등이 있고 청각적 단서로는 드라마 소리, 세탁실에서 나는 소리 등이 있어요. 그리고 촉각적 단서로는 침대의 촉감, 베개의 느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빨래 하고 기억이 돌아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짜증나죠? 답답하죠? 25세 때는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걸 이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서만 있으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면 행동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상이거든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예요. 치매 환자의 경우 같은 상황, 다른 결과. 이제 같은 상황에서 치매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시작해요. 침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빨래가 하고 싶어서 세탁실로 갔어요. 전화가 울려서 수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건망증과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탁실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찾았다. 내가 며느리에게 말했잖아. 누군가가 우리 집 베란다로 몰래 들어와서 세제를 훔쳐가고 내 좋은 옷들을 가져간다고 말이야. 여기 증거가 있어. 빨래 바구니에 있는 더러워진 수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 이번에는 이런 더러운 수건을 두고 갔네. 베란다로 들어온 게 분명해. 이 도둑들은 정말 뻔뻔해. 내 깨끗한 수건을 가져가고 이런 더러운 걸 두고 가다니. 그리고 그 수건을 들고 냉장고로 갑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둬야겠어. 아들이 물 마시려고 냉장고 열 때 이걸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 거야. 정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냉장고에 더러운 수건을 넣고 나서 다시 세탁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견합니다. 여기 또 다른 증거가 있네. 봐,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세탁기를 써놓고도 제대로 문을 닫지도 않고 가네. 정말 무례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세탁기까지 쓰고 가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세탁기 문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세탁기가 고장 날 수도 있어.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루 종일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냉장고에 더러운 수건을 넣어두고 세탁기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베란다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둑을 찾아 헤매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치매 환자 본인에게는 모든 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야기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더러운 수건이 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가고 더러운 걸 두고 갔다. 베란다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걸 가족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각 단계마다는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토요일 오후 6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난 거죠. 전화벨이 울려요. 정상적인 건망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화벨 소리가 바로 강력한 기억 단서가 됩니다. 전화가 왜 와? 아, 맞다. 수진이와 약속이 있었지. 하고 즉시 기억이 돌아와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나갑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금 출발하는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안.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안녕. 나 집에 있어. 너는 어디 있어? 홍대에? 홍대에서 뭐해? 내가 왜 홍대에 가야 하는데? 수진이가 약속을 상기시켜도 소용없어요. 만나기로 했다고? 언제? 오늘? 만나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나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어, 수진아. 무슨 소리야? 너가 전화했다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야, 수진아. 나는 오늘 너와 통화한 적이 없어. 정말이야.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아니야. 민지에게 전화한 거 아니야? 아마 민지와 통화한 것 같은데? 민지도 목소리가 나랑 비슷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건망증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 보세요. 치매 환자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건망증과 치매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증상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억 단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장소로 돌아가거나 관련된 물건을 보거나 누군가 상기시켜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돌아와요. 치매 아무리 단서를 줘도 기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두 번째, 현실 인식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합니다. 내가 깜빡했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요. 치매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확신해요. 세 번째, 행동 수정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하기, 알람 설정하기, 중요한 물건 정해진 곳에 두기 등의 대처법을 스스로 만들어요. 치매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네 번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구나. 고마워라고 인정하고 감사해해요. 치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다섯 번째, 일상생활 영향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 가끔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중요한 일은 대부분 기억하고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치매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리, 청소, 개인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져요. 일상생활 대처법과 조언. 건망증이 심해지셨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첫째, 외부 기억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전화기 옆에 메모지와 펜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펜은 끈으로 묶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펜을 들고 어디론가 가서 다음에 메모할 때 펜이 없거든요.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도 정말 유용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을 알림으로 설정해두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반복 알림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둘째, 에피소드 기억을 활용한 기억 복원법을 연습하세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 방해받았을 때는 처음 시작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세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같은 상태를 재현하면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루틴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생활하세요.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열쇠는 현관 옆 작은 바구니에, 안경은 침대 옆 테이블에, 핸드폰은 충전기 옆에 이렇게 정해진 곳에 두면 찾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기억력이 더 나빠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 인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돈 계산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성격이 급격히 변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치매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추가 체크 포인트.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더 알려드릴게요. 기억 상실의 패턴. 정상적인 건망증은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친구와 만나서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기억해요. 하지만 치매는 전체적인 기억 상실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전부 기억나지 않아요. 시간 감각. 정상적인 건망증이 있어도 시간 감각은 유지됩니다. 어제 일인지 그제 일인지 헷갈리네라고 하지만 대략적인 시간은 알아요. 하지만 치매 환자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전혀 모르게 돼요. 언어 능력. 건망증이 있어도 언어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는 하지만 결국 찾아내거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점점 단순한 단어도 찾지 못하고 문장 구성이 어려워져요.
판단력. 정상적인 건망증이 있어도 기본적인 판단력은 유지됩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말이 안 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 본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첫째,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또 잊어버렸네. 기억력이 왜 이래라고 말하면 환자가 더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가스레인지, 전기 제품 사용, 운전 등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병원,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하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나누세요. 치매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아요.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뇌 자극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과 고립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견과류 등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에서 독성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억 단서에 대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건망증은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장소로 돌아가거나 누군가 상기시켜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돌아와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아무리 단서를 줘도 기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5세를 정점으로 작업 기억 능력이 조금씩 감소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나 양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